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이 8명으로 제한되는 등 달라진 방역 수칙이 시행됩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최근 60세 이상 확진자가 늘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의 한 목욕탕입니다. 지난 29일 이곳을 이용한 60대 여성이 확진된 이후 닷새 동안 관련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절반이 60대 이상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는 이처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대에 머물렀던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최근 40%대로 높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령층 확산세를 막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 사회복지 분야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7,500명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3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하며 60세 이상 3차 접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주 1회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검사해서 감염 확산을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와 전남도 각종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되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식당과 카페, 학원까지 16종으로 확대되는 만큼 영업주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 소재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10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고 광주시청 직원 1명이 확진돼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모두 4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도 가족 및 지인을 통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11개 시군에서 모두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 주요 관광지에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의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강릉 영곡해변에 자리 잡은 솔량기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한쪽에 주차된 카라반 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로가 설치됐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쉽게 카라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가서 너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다른 장애인분들이 와도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포 해변과 안목 커피 거리도 장애인 관광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해변 백사장 가운데 새로 만든 포토전 등 휴게 시설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동 통로가 더해졌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등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됐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관광정보 음성 안내판도 설치됐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지는 전국에서 122곳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강릉 지역 관광지 3곳을 포함해 모두 17개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20개가량 추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런 카라반 같은 콘텐츠도 강화하고 강원도는 내년에도 일선시군의 신청을 통해 열린 관광지가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현 정부대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분권 1, 2단계를 통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습니다.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전북, 전국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5.3%로 올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 근접해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재정분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기초연금과 영아수당,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전가하면서 재정 분권으로 늘어난 지방 재정이 다시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긴축사업에 있는 보조사업들을 지방에 이양하고 그것을 이제 지방이 책임져라 하고 있고, 또 새로 시작된 영아수당 단계적으로 이 지방의 이제 세금 부담으로 이런 외에 다양한 이 보조사업들이 지방 재정에 이제 계속 부담을 주고 있고, 순합중의 효과를 잠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되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민전체에 대한 1차적인 지원은 국가에서 수행하되 자치단체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지방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의견입니다. 토론자들은 재정 분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지금 바로 3단계 재정 분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영호남 6개 지역혁신협의회가 내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달빛 고속철도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달빛 고속철도의 역할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와 더불어 지역혁신협의회 발전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회장이 공동으로 달빛 고속철도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영암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발생해서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오전 영암군 삼호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닭이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에 닭 3만 6천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처분하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전남 닭 오리 농장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도 광주가 3.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시작을 했고요. 평년 기온에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낮 기온도 1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이렇게 쑥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이번 주 내내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추위가 누그러지는 틈을 타 밤에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겠는데요. 수도권이나 충청권, 대구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지만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높고요.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나주 1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는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14도, 순천과 광양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영암 14도, 강진과 장흥 15도로 온화하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먼 바다는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은 웃돌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날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1월 다섯째 주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0.23%와 0.07%보다 소폭 떨어진 0.18%와 0.06%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은 광산구 우산동 중저가와 운남동의 기존 대단지, 그리고 치평, 화정, 중흥동 등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제22회 순천만 갈대축제가 오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세계유산 순천만, 자연과 사람을 잇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민과 시민단체 등이 직접 기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순천만 용줄다리기 퍼포먼스와 대한민국 학춤 대제, 탐조 프로그램 포럼 등으로 꾸려집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신임 감독에 김종국 수석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김 감독은 1996년 기아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한 뒤 13년 동안 기아에서 활동했으며 은퇴 이후 작전과 주루 코치를 지내고 지난 5월부터 수석 코치를 맡았습니다. 김 감독의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골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시청 보조사업 관계자로부터 4,8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김영민 판사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4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의 부모로부터 아들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